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10월 한 달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월간 이상돈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직 책 보고 제 나름대로도 책을 하나 준비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시니까 오히려 책 쓰는 데는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의원님 네. 오늘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야말로 사필 규정이죠. 그야말로 13년 만에 참 진실이 밝혀지고 예. 정의가 이루어졌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 2007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선거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가 세웠다라는 동영상도 공개됐고 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당선인 시절이었죠. 네. 그 특검까지 출범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네, 밝히지를 못했다고. 그게 밝히지 못한 겁니까? 밝히지 안 한 겁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요. 네.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의 거의 말기 마지막 1년 반 정도는 제가 그때 정부의 위원으로서 이런저런 부처 가보니까요. 이미 정권이 교체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하, 예.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또 심지어 특검까지도 이미 새로운 권력이죠. 미래 권력도 아니고 현재 권력이니까. 예. 그런 것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당시에 참 박영선 현 장관님, 당시 의원이나 이장춘 전 대사 같은 분들이 또 신상의 또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말씀하셨던 게 다 그게 진실이었죠. 예. 그리고 또 언론도 그 당시에 과연 제대로 정말 사실을 밝혀내는 기사를 썼는가? 예. 그것도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 특검이 그 막강한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보고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지금 돌아와서 그렇죠. 생각해보면. 사실상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끝나버렸죠. 그러나 거기에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저는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냥 그 문제를 그냥 없던 거로 하고서 그냥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아까 제가 김강삼 변호사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 변호사 이야기는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치적 위상이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큰 타격 효과는 이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한 그렇지만은 현재 또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 때 좀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발탁해서 국회에 진입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박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몰아내고 오히려 그 전에 18대 그 국회의원 했던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나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이 한테는 이게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좋은 게 아니죠. 그 과거의 망령을 그냥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경태 의원의 주장은 네. 정부 여당이 너무 못하고 있는데 야당의 어떤 전략적 미스와 판단 부족으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비대위 체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김종인 박사님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래서 저도 과연 이렇게 당신께서 뜻하는 대로 잘 될 것인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예. 회의적이었고 또 현재 그 조경택이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예. 제일 잘못한 게 국회 상임위원장 자유를 갖다가 다 박차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 계속 헛돌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연설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요? 예.
그 당시 우리 알기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자기네들이 꼭 가져야 되겠다. 그 대신에 뭐 국토위니 몇 개 준다고 했죠. 준다고 했죠. 예. 그 국토위나 기재위나 뭐 이런 데 들어갔으면은 세금이나 부동산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야당도 전략 미스 정도가 아니라 예. 이건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을 느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주 잘못됐어요. 예. 네. 그런데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당장에 어떤 사람이 지도부로 올라올지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야당에 지금 이렇게 지지 밀려난 이유도 강력한 대권 후보가 안 보인다. 야당에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 중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 2년 남았는데 강력한 후보가 안 보이는 적이 있었나 싶은데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 1위로 오르고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네, 그것도 참 그런데 이런 현상이 처음 있는 것만 아닙니다. 예. 거꾸로 지금 민주당이 그 지난번에 뭡니까 2012년 그 대선 전에 예. 오죽하면은 그 안철수 대표가 1등이고 막 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이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많이 바뀌어서 그때 생각하면 그래요. 예.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한나라당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확실한 대권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그리고 그리고 김정인 박사님 리더십이 이렇게 딴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또 이렇게 대등해서 당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이끌어갔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잖아요. 정치라는 게. 예. 뭐 그런 게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전당대회를 지금 배당하는 것도 내년 선거 때문에 좀 그것도 쉽지가 않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어려운 문제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 1위로 올라가는 것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유불리를 어떻게 작용한다고 보세요? 글쎄, 그게 이제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또는 그 당시에 창당도 안 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아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어디까지나 좀 잠정적이고 그리고 이 현실 정치에서는 큰 정당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고 해서 현재 윤석열 총장이 뭐 지금 정치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지금 윤 총장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1위할 게 아니라 뭐 지금이라도 선거 준비를 하고 어차피 후보는 경선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그 스스로의 작은 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이렇게 개의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답하죠. 그 진짜 뭐 외국에서 보면 이건 뭐 저런 나라가 있네 싶을 거예요. 그건 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누구 잘못이 더 크냐 그걸 떠나서 저는 1차적으로 이건 대통령이 이게 진작에 이 문제를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야겠다고 봅니다.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그냥 방치한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오르면 자기 대통령 본인이 보기에 한 사람이 없고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을 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거 공동적 책임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은 두 사람은 다 그냥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인물을 써서 검찰 개혁이나 현안 문제를 그야말로 프레시 스타트를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해야죠. 난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뭐 다 지켜주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다. 일단 뭐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는 것이고 법무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뭐 임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교통정리를 대통령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이 혼란이 사라진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요, 임기가 법에 있지만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랄까, 뭐 선관위 위원 같은 것도 위원 아닙니까? 그건 예. 독립적 위원회고, 예. 그리고 이 검찰이 독립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검찰청법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거 차관의 검찰도 행정부 산하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이 임기가 법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은 그 특별한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저는 예. 위원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같으면은 미국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고위직들은 다 정무직이지만은 연방지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USDA죠. 디스트릭트 어토니는 임기가 4년 돼 있지만은 그 임기는 그냥 통상적인 것이지 임명권자가 교체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뭐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결단을 하는 게 참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도 두 사람이 맞부딪혔고 그리고 지금도 그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감찰한다고 하고 윤석열 총장은 또 지방 순시 돌고 이게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때까지 왔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피로감 느낀 게 아니라 피로감을 넘어서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 난 이걸 그렇게 거짓 뭐 방치하다 싶은 건데 예. 저는 그 대통령이 갈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이 4년간, 5년간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이렇게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그냥 잘해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난 이걸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한테 맡긴 그 책임을 갖다가 그야말로 다하지 않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어려운 걸 피하는 거죠. 그건 그래서 안 된다고 예. 봐요. 네. 대통령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요, 뭐, 그렇게 자기가 부담 없는 얘기만 쭉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과거에도 대통령 시정연설이 되게 그랬죠. 근데 예. 뭐, 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뭐, 예. 이런 것은 좀, 적었고, 특히 좀 많은 민생 문제와 이 정부 들어와서, 큰 패착이라고 보는 부동산 문제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말도 없고 모든 게 잘 돼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난 좀 국민들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대통령이 좀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통령 시정연설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피켓 농성과 더불어서 고성 야유를 쏟아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행동이 결국은 지지율을 까먹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데요, 저도 국회에서 볼 때 정말 제일 참 목이 민망한 게 예. 로톤다 홀 거기서 피켓 들고 뭐 국회 본회의장 속에 뭡니까? 그게 원래 국회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 하는 건데 예. 뭐 그건 또 지금 여당도 과거에 야당에 좀 했어요. 근데 예. 뭐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야당 지금 여당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심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좀 들지요. 그래서 그것은 국회 내에서는 특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데 아닙니까? 예. 난 제발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직 국회 4년 볼 때 제일 보기 민망한 게 그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데 반복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제발 그런 건 안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정당 의사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고 또 국회에서, 국회 내부에서 예. 논리로 그걸 싸워야지. 저는 그건 알겠습니다. 예. 보기 안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네네. 차기 여권 주자들의 합과 야권 주자들의 합을 비교해 보면 5대2 정도로 여권 후보들이 앞서가는 건데 이 구도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출렁거릴 것 같습니까? 글쎄요, 현재 근데요, 우리가 과거 볼 것 같으면은, 야당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별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선거에 다가가면은 갈수록 그 제1야당 큰 야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과거도 그랬어요. 그때 예.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질이 멸멸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예, 안철수 대표, 안철수 신당이 창당도 안 한 안철수 신당이 높아하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잠정적인 현상, 야당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거고, 예. 결국에는 그 선거에 다가갈수록 야당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일희 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발 좀 또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그런 예. 정책 정당, 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좀 이렇게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이상돈의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우야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야기는